네, 소외된 낙폭과대주에 대한 진단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래도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선별을 해보도록 하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불안불안할 때 사실 테마주들만 들썩이고 그리고 주도 섹터들의 그 흐름만 가져가고 있지 사실 그 외에 우리가 너무 잊혀져 있는 화학 섹터라든지 그 외에 이제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리스크라든지 경기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부양책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회복이 더디다 보니 사실 그에 대한 여파로 계속해서 업황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들이 많거든요. 과연 지금 바닥권에서의 화학주가 어느 정도 반등의 트리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옥시덴탈 페트롤륨이라는 석유 기업이 2020년도에 마이너스 4조 원을 기록합니다. 네. 4조 원이면 엄청난 순이익을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때 50%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10조 원을 사셔가지고 결국은 35조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고 요즘에는 보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이제 10불에서 보면은 2.5불까지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천연가스 터미널을 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화학을 돌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저는 이제 화학을 한 28년 해보니까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옮겨오면 우리나라 화학기업입니다. 우리나라 화학기업이 미국에 가면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기업이 얼마냐면 매출액이 20조 원을 합니다. 네. 매출액이 20조 원하고 당기순이익이 3조 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20조 원에 22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보다 높다는 거죠. 그대로 한국 기업 갔다 오면 예를 들면 금호석유, 대한유화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 우리는 보면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분기에 1,000억씩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6,50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을 내거든요. 뭐 대한유화는 분기로 이제 살짝 적자를 내는 그런 구조니까.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오면은 금호석유, 대한유화가 되고 태평양을 건너가면 웨스트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대한유화 기준으로 보면은 NC 크래커 똑같은 공장이거든요. 규모만 작을 뿐이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공장인데 매출액이 피크 타임 때 2조 5천억이었단 말입니다. 2조 5천억인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8천억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웨스트레이크 기준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3조 정도 갔어야 되는 주가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지금 부동산이 안 좋지 않느냐. 근데 이런 거죠. 64억 아시아 인구 중에 예를 들면 이머징 인구 중에 중국이 14억 인구인데 화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지면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을 사면 되는 것이고 필수 소비재거든요. 화학은. 그다음에 아시아가 좋아지면은 그냥 대한유화 금호석유를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크 타임 때 얼마 올라갈 거라 보면은 인디케이터가 웨스트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보다 1.1 정도로 고배주면 올라가는구나. 근데 이제 원래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선진국보다는 아시아들이라든지 이머징 쪽이 원래 GDP 1인당 GDP $10,000대 때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역적으로 중국 그 부동산 말고 64억 인구가 코로나에서 풀렸다. 미국 백신, 파이자 백신을 맞은 지역부터 풀렸거든요. 그런 걸 좀 염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지금 이제 투자의 대가는 정말 안 좋을 때 관심을 가져서 이제 뭐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는 그게 그렇게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중국과 같이 연동을 하면서 바닥권에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바닥권에서 업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보수적 전망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좀 종목을 선별해서 미리 이제 알아둔다면 지금 석유화학 기업 중에서도 어디에 좀 주목해서 보세요? 앞서서 봤던 금호석유 보세요? 예, 금호석유 뭐 대한유화 봅니다. 왜냐하니까 대한유화는 조그맣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시가 뭐 예를 들어 매출액이 2.5조라고 생각하지 마. NCC 크래커, 납사 크래킹 센터에서 대표적인 이렇게 업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NCC 크래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 한 900만 톤 정도가 공장이 100만 톤이면 9개 공장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300만 톤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3분의 1로. NCC 크래커 자체가. 그렇게 이제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NCC 크래커를 좋게 보고요. 두 번째는 금호석유는 정말 잊혀진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2021년에 한 8.5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냅니다. 근데 그 순이익을 얼마 정도 내냐면 1조 7천억 원을 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웨스트레이크 기준으로 하면은 뭐 그 20조 대 육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도 8조밖에 안 가고
지금 뭐 7천억이면은 원래 보면은 원래 사이클 산업일 때는 내려갔을 때는 한 20배 정도, 30배 네.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30배만 줘도 뭐 20뭐 숫자 엄청난 숫자들이 나와요. 3.3조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돌아서면 산다는 생각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바닥에서 한번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바닥권인데 바닥에서 이렇게 턴을 하는 그 시그널을 보였을 때도 관심 유효하지만 지금 확실히 이제 바닥권을 다지는 구간에서의 앞으로 회복을 좀 기다리면서도 관심 충분히 금호석유를 비롯한 대한유화 쪽에서 또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대한유화도 2차전지 사업을 같이 또 영위를 하는 이런 모멘텀도 있잖아요. 조금 더 그 영역을 확대해서 지금 동박업체들을 좀 체크해볼까요? 같이 또 소외됐던 이제 섹터에서 찾아본다면 지금 동박업체들도 좀 부진한 움직임, 주가 흐름도 답답한데 여기서도 뭔가 그 상황에서의 반전을 좀 보고 계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양극재가 완전히 주가를 다 주도를 하죠, 끌었죠, 또. 그죠? 네. 뭐 포스코 퓨처엠부터 시작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시가총액이 124조 원이니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오늘도 좀 제법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한 33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의 LG 에너지 솔루션, 뭐 중국 같으면 CATL, 한국 같으면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주도해서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고품질 한국산 양극재가 전기차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가총액도 주도했고 실적도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음극재입니다. 음극재도 양극재 다음으로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그 충전 속도라든지 수명이라든지는 고품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저품질의 이런 중국산을 많이 썼던 네.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에 밀렸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뭐 SKC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그다음에 네. 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품질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음극재도 고품질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북미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IRA라든지 리파오 EU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런 게 막 핵심 소재가 되면은 영향을 좀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다 이렇게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도 수익성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금 2차전지주 안에서 동박업체들은 유독 이제 바닥권에 계속해서 좀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고품질로 가고 앞으로 이제 성장 기대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회복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 특히나 IRA 효과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반기 동자업체 투자 포인트 이 3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현재는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박을 기준으로 보면은 67%가 중국입니다. 오히려 33, 그러니까 원래 나머지 30%가 언더가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과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 주도했는데 이제부터는 미국과 유럽이 유럽, 주도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유럽은 시작도 아직 안 한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공급망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구리는 원자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구리 다음에 있는 동박 같은 경우도 고품질 동박이 음극재 속도를 음극재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양극재 배터리에 너무 네. 이제 치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야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음극재 속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헝가리, 폴란드, 캐나다, 미국으로 지금 이제 계속 네. 순환해서 그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국, 북미, 유럽 주도의 음극재, 동박에 대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그걸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IRA에 지금 뭐 구리, 뭐 동박 포함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안고 한 번씩 이제 들썩거렸다가 아직까지 좀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회복과 더불어서 그저 성장성을 지켜보자. 바닥권에 있는 동박업체뿐만이 아니라 앞서 설명해주신 화학업체까지 예의주시해 보자라는 소외주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